한국 최고의 입시 전문 프로그램 입시 포커스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4회는 말이죠.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셨던 스카이 전형 집중 탐구가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스카이란 말을 제일 좋아하는 학교는 고려대입니다. 고려대가 연세대보다 앞에 나오는 거는 스카이밖에 없습니다. 연고전, 고연전도 매년 돌아가면서 이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이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및 수시의 전형을 집중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앞의 내용은 연세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변화를 주도하는 연세대 전형 핵심 체크. 이건 우리가 작년에 수대 제가 얘기했는데요. 작년에 연세대가 큰 사고를 쳤죠. 작년 연세대가 스카이대학 처음으로 내신형 전형을 진리자유전형이라는 입학사정과제로 전환함에 의해서 서울대와 고려대 두 개 대학이 올해 다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파급 효과를 낳았죠. 그래서 연세대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입시에 이건 긍정적인 변화라고 꼭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건 입시에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는 학교가 연세대입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어떤 거를 올해 새로 시도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시가 80%, 정시가 20% 모집 예정이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정시 정원이요 683명밖에 안 돼요. 어이구,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정원 외 모집이 있거든요. 농어촌 자녀라든가 이런 정원 외 모집이 포함하면 904명입니다. 그래서 904명을 적용을 해도 말이죠. 24%밖에 안 돼요. 683명으로 적용하면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를 막대하게 많이 뽑는, 수시를 가장 많이 뽑는 학교가 연세대다. 연세대가 수시 많이 뽑는 이유는 잘 아시죠? 수시로 합격자를 확 챙기고 서울대로 뺏기는 사람을 다 채가자. 이런 노선이 연세대의 기본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수시 모집 내 전형 간 중복 지원을 제한 없이 허용. 아이고, 대단하신 연세대죠. 지금까지는 2-1과 2-2로 모든 학교가 나눠져 있죠. 저는 그걸 이제 6개로 세분화했지만 학교 전형 요강에 따르면 2-1과 2-2로 나눠놓죠. 이럴 때 모든 학교가, 대부분의 학교가 2-1 중에서 1개, 2-2 중에서 1개, 즉 각 학교에서 2개씩 수시 지원을 할 수 있게 허용했던 반면 올해부터 연세대는 해당 사항이 있다면, 즉 자신의 지원 자격 기준이 된다면 사회 배려자건 진리자유전형이건 논술전형이건 과학고전형이건 어쨌건 간에 자기가 해당 자격 기준만 있다면 2-1도 무제한, 2-2도 무제한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뻔하죠. 우수 학생을 여러 번 전형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되면 특목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전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글로벌 전형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또 일반 논술 전형도 한번 넣고 또 진리자유 전형도 넣고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수 학생을 여러 번 단계에서 필터링해서 절대 뺏기지 않는 제도를 만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부수적 효과로는 원서 접수비가 늘어나겠죠. 이런 부수적 효과도 노리는 첫 번째가 더 중요한 거긴 하지만 연세대의 과감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지방의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 설명했더니 어떤 똑똑한 학생이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수시는 전체 합쳐서 5개밖에 지원하지 못하기로 결정난 거 아닙니까? 그 학생은 나름대로 입시 정보를 잘 추적하고 있는 학생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까 봐 제가 미리 대답하면 이게 대교협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대교협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이죠. 지금 대교협 의장이 고려대 총장입니다. 고려대 총장이 대교협 의장이 되면서 뻘짓을 계속합니다. 엄청난 뻘짓을 해요. 예를 들면 전 대학을 포함해서 수시 지원을 5개밖에 못한다. 라는 걸 이제 언론에 흘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비판이 막 돌아오는 거죠. 도대체 어떤 학생이 5개 지원한 거를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거냐. 전산망 통합도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 5개로 제한하게 되면 원서 접수비로 막대한 이익을 올렸던 사립학교들이 다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확정된 거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세대는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무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반적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어떤 뻘짓을 했냐면 말이죠. UA에드나 이런 데로 우리가 원서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교협에서 관장해서 대교협에서 다 원서를 접수받게 하겠다. 좀 욕심이 과하시죠. 사설 업체들이 먹던 거를 자기들이 다 먹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또 반론이 들어왔죠. 서버 안 그래도 다운됐는데 대교협 서버 준비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식의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희망을 막 날리는 거죠. IBC 가정법으로. 이래서 지금 대기업의 말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서류평가 미반영 항목을 제시해서 뭐 AP나 SAT 성적이라든가 고교전학자 이런 것들은 서류평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뭘 포함하지 않는 걸 분명히 해서 이런 거에 쓸데없이 돈이나 시간을 쓰지 마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이런 거 잘하는 거죠. 네 번째, 수시 모든 전형에서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글로벌 리더, 사회기여자,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형에 한해 해외고 재학 중 취득한 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국제대학이나 글로벌 리더, 사회기여자에 한해서 공인 영어 성적도 글로벌 리더 전형하고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형에서 주로 반영하는데 상중하 3등급으로 반영하니까 상중하의 기준의 등급 점수는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점, 3점, 5점 이런 차이는 보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면 IBT 100점 이상이면 다 상으로 보니까 100점에서 더 올리려고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상을 과연 어느 정도 점수로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중인 학생들은 어차피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죠. 어쨌건 이렇게 연세대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